자, 어제 나눠드렸던 오늘 아침에 이거 파일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 받으셔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화력발전소는 석탄 떼어가지고 물 끓여서 수증기압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에너지를 얻어냅니다. 됐니? 에너지 전환으로 보자면 수행평가 났던 거죠. 석탄, 석유는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화학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근데 수행평가 때 지구 근원에너지원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그럼 지구 근원에너지원이면 태양 복사,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조력 이렇게 세 종류죠. 그럼 그 세 개 중에 도대체 누가 화학에너지 석탄, 석유를 만드느냐? 석탄과 석유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석탄은 식물체예요. 뭐라고? 식물체의 조직이 남아서 응축된 게 석탄입니다. 됐니?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거에 살던 식물이 죽어서 몸체에 있는 성분이 농집된 게 석탄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성분이 거의 대부분 광합성을 통해서 생체 조직이 농집된 거거든. 따라서 출발은 뭐다? 그러니까 대략 2억 년 전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포도당, 뭐 단백질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그게 농집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태우니까 연소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뭐가 되고, 결국 그 수증기압으로 상태 변화되면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됐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맞다고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누구? 핵발전소 그러면 핵융합 발전소는 있나 없나?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까? 구현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핵분열, 원자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분열을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로 역시 뭘 한다?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억.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린다. 맞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예. 니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디귿. 물을 끓여 만든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맞죠? 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됐나? 네. 2번 문제. 다음 그림 가나는 서로 다른 발전 방식을 나타낸 겁니다. 봅시다. 댐 있고요. 저수지란에 수력발전입니다. 뭐라고? 여기는 원자로 되어 있죠. 핵발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방식은 일단 물은 여기까지 쌓이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 강과의 수면차가 생기죠. 이게 위치 에너지 되겠습니다. 또는 포텐셜 에너지. 수문을 열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전자기 유도로 얻게 되는 겁니다. 얘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핵분열, 붕괴열 이런 열이 나와서 물 끓여가지고 역시 터빈 돌리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 가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킨다. 맞죠? 니은. 나는 핵연료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킨다. 핵심은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맞고요. 디귿. 가나 모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맞죠? 맞죠? 기억은 아니잖아. 아니, 가는 아니잖아. 그죠? 가는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그림 가나다는 각각 화력, 수력, 태양광 발전 방식을 간단하게 나타낸 겁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화력은 아까 얘기했죠?
화석연료 연소를 하면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전기에 의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전기의 운동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그 운동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그래서 발전기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니? 다는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했었죠. 무슨 효과? 얘는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아니죠, 원리가. 그럼 하면 이래 나오면 기억 니은 이것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을까? 발생 원리가 뭐 같냐 다르냐 이딴 거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억, 가의 터빈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래야 되죠. 터빈이니까. 니은, 나는 물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죠? 니은은 맞고. 디귿, 다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웃이네. 다음 몇 번?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 오늘 푸는 문제는요, 쉬워요. 예. 근데 주말에 올려놓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어요? 자,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태양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다. 맞아? 맞아? 확실해? 확실해? 너네가 생각할 때 이 문제의 1번 보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가 쉬운 내용이가 별로 고민 안 하고 했죠. 그치? 그런데 잘 들어라.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도 항성이잖아. 맞아? 항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껍질을 이루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됐니? 1번은 맞고요. 2번, 질량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죠? 여기서 질량결손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단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뭐 질량 손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거는 그 용어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됐나? 3번, 수소 원자 핵들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4번, 지구상에서도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같은 반응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 반대 과정을 현재 일으키는 거지 핵융합을 구현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그렇죠. 그만한 온도를 견뎌낼 만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몇 번이고? 4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태양 중심부와 같이 대부분의 원자들이 무슨 상태? 플라즈마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원자에 가해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전자가 항상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 군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띈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5번 문제. 다음은 태양과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인 초고온으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아까 나왔죠? 플라스마 또는 플라즈마. 핵반응 후 질량의 합이 핵반응 등 질량의 합보다 줄어든다. 이때 질량 차이를 이 용어이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기억, 태양에서의 핵반응은 핵분열 반응이다. 핵폭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안병헌 쌤하고 해서 아시겠지만 핵분열 과정은 요 뒤에 나오거든.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올 때 감속제 이런 거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감속제가 뭔데? 분열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거지. 감속제가 없으면은 핵폭탄이 터지는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핵분열은. 됐니? 니은, 가는
가는 누구? 플라즈마 상태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운동하는 상태이다. 한테 몰려서. 주의할 점. 운동은 하는데 이탈하지는 않는다. 디귿. 핵반응 시 질량 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간 거죠. 다음 몇 번이다. 니은만 맞죠? 6번 문제. 다음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결과론적인 것만 표현했죠.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H가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H 2개가 남아있어야 되고요.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1단계 어떻게 되지? 두 놈 뭐 만들고? 중수소. 그 다음에 두 놈 역시 뭐 만들고? 중수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수소와 누가? 또 H하고 꼬라박아가지고 뭐? 헬륨 3 또는 헬륨 3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중수소하고 역시 헬륨 3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뭐? 헬륨 3와 헬륨 3가 꼬라박아서 요렇게 된 거죠. 이때 각 단계마다 뭐가 튀어나온다? 에너지가 튀어나오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하자면 1단계에서 뭐해서? 1단계에서 중수소가 됐다는 얘기는 요 놈을 둘 다 양성자라고 하고 한 놈이 어떻게 바뀐다? 중성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간다? 양전자가 1단계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기억,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맞고요. 니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맞죠? 디귿, 반응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이다. 맞죠? 답은 다 맞나? 네, 다 맞죠. 야, 어떻게 좀 문제 풀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나? 예. 뭐라고? 1타 강사라고? 1타는 내가 못 쳐봤다. 솔직히. 다음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입니다. 아까와 똑같죠? 결론만 이제 내놓고 봅시다. 가는 수소 원자 핵이다. 맞죠? 또는 뭐라고 해야 되노? 같은 말. 양성자라고 해야 돼요. 화학적으로 보면. 수소 이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소 이온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일 때는 이온이라고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됐니? 니은. 이 반응에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된다. 맞죠? 디귿. 핵 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순환을 일으킨다. 언뜻 봐도 옳은 말인 것 같죠? 이 말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답은 기억낸 디귿. 8번 또 나왔네. 봅시다. 핵융합 과정이다. 가는 헬륨 원자핵이다. 맞죠? 수소 원자 4개의 질량 합보다 가의 질량이 크다. 아니죠. 기억 니은만 맞죠? 세 문제를 풀고 요거까지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상대성 이론 때문에 맞아요. 물체의 질량이 M만큼 가수하면 MC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발생된다. 2번은 X. 3번 태양 에너지도 질량 결손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태양 핵융합 반응 자체는 내가 설명해 줬는 것보다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이 왜 됐다는 얘기인데. 질량 결손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럼 반대로 질량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증가한 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10번. 되게 빨리 끝나겠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지표 부분에서 뭐? 이 문제는 까놓고 얘기하면 1학기 내용이죠. 2학기에도 있긴 있지. 태양 에너지 전환과 뭐 이용 뭐 이런 거 있어요. 됐니? 그런데 1번 문장은 1학기 때 있는 거죠. 우리가 각 시스템별로 각 순환계별로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근본 에너지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있었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있었는데 제가 외우는 방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누구를 외우고? 지구 내부 에너지 예시하고 조력 에너지를 외우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뭐다? 그때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진, 지각 변동, 그러니까 화산, 지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제 한 개 더 하자. 원자력 발전은 근본 에너지원이 뭘까? 수행평가할 때 거기 예시로 나와 있었던 게 원자력 발전이었죠.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알겠어요? 네, 핵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지표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지구 자체니까 1번이 답이네. 그죠? 나머지는 태풍,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뭐지? 조석 간만의 차, 조석 현상이죠? 그러면 그런 말이 2, 3, 4, 5번에는 있어, 없어? 없지.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요 헷갈리는 건 누구?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형 변화는 잘 들어. 얘네들이 문제를 낼 때 약간 좀 잘못한 건데 만약에 요 앞에 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형 변화. 뭐라고? 그냥 지형 변화만 주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진이나 화산에 의해서도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겉면을 침식, 풍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변화는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아닌 거 X.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봐봐. 태양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태양이 있어. 됐어? 그러면 이거를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니? 지구가 여기 있어. 됐니? 네.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는 어디로 나가노? 전 사방으로 다 나가죠. 뻗어나가는 게 입체적으로도 나갈 수 있고 3차원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온 사방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 중에 일부만 여기에 오는 거지. 맞아. 기억 문장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태양에서 방출되어 지구에 도달된 에너지 중에 됐어?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되어 입사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가 흡수한다. 맞아, 틀려. 도달된 에너지들은 모두 지구가 흡수한다. 맞아, 틀려. 그것도 틀려. 일부는 반사하기 때문에. 알았어? 2번. 태양 에너지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모여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죠? 네.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2개 이상의 원자 핵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 핵이 되는 핵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뭔데? 핵융합을 설명한 거예요. 이 반대 과정이 뭐다? 핵분열. 그러면 3번도 O다. 12번 문제. 다음 그림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A가 누구래?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은 태양이 준 거야, 지구에. 그래서 지구가 흡수한 거예요. 뭐라고? 보면 적도에서 어디로 갈수록 극으로 갈수록 흡수하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 다음에 먹었으면 뭐도 해야 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내놓는 걸 위도별로 본 게 B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도에서 어느 정도 선 라인까지는 흡수한 양이 방출한 양보다 많아서 니은은 에너지가 뭐다? 과잉 상태고요. 됐나?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위도 지방은 흡수하는 양보다 내놓는 양이 더 많아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됐니? 이때 남아있는 과잉된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디로? 요 모자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방식이 대기대순환과 해수순환 되겠습니다. 됐나? 이 그림은 명확히 얘기하면 좀 잘못 얘기한 건데 요 위도가 북반구라면은 38도선 정도 됩니다. 됐니? 왜냐면 적도가 0이고 극이 90이면 절반이 45도 라인이니까 이쯤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됐어? 그 다음 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지구 방출 에너지는 고위도로 갈수록 많아지나 적어지나? 절대로 이게 많아진다, 비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지. 고위도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흡수하는 양도 줄어들고 내놓는 양도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율이, 감소 비율이 흡수하는 게 더 빨리 감소해서 그런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 A는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이 문제를, 기억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는 그래프를 못 읽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고위도 저위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한 번에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니은. 기억과 니은의 양은 거의 같다? 그렇다고 봐야 된다. 디귿. 니은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답은 니은과 디귿. 됐죠? 13번. 다음 그림은 위도별 에너지, 복사 에너지 입사량과 방출량을 나타낸다. 잘 봐라. 여기에서 오른쪽이 뭐고? 북반구죠. 북반구. 맞나? 아까 요 그림하고 봐라. 요 그림이 요 반쪽이죠. 됐어? 그럼 이거네. 저위도에서 A가 B보다 높다는 거는 이거는 흡수량이 되겠죠. 양극지방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B는 내놓는 에너지인데 감소하기는 맨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고는 있지만 비율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A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맞나? 흡수한 거. B는 지구가 내놓은 복사 에너지다. 맞죠? 그 다음 A, B의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뭐 된다? 해소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잘 들어. 대기 대순환과 해수 순환이 일어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노? 이때 꼭 들어가줘야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뭐라고? 지구 전체로 보면 에너지 수지는 0이에요. 본전이나 위도에 따라 뭐에 따라?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가 불균형된 상태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해소하기 위해서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4번부터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라 가지고 14번에서 25번까지는 그래서 요래 합니다. 월요일 날이 목요반 강좌로 하죠. 예, 월요일 날 8교시에 요 문제 이어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9교시에는 요번 주말 동안에 배포되는 중화반응 2탄 가지고 풀이를 하고 화요일 날 금요반 수업할 때 8교시에는 화학이니까 그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 화요일 9교시 때 새로 나눠줬는 거 2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그 다음 내가 착각했는데
시험이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고 다다음 주 금요일이지. 난 다음 주 금요일을 생각하고 목요일도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죄송합니다. 예. 수업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있는 대로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오늘 했던 거는 좀 쉬운 문제고 점점 갈수록 어떤 문제? 문항수는 줄고 조금 심도 깊은 문제 건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문항수가 20개, 25개인데 뒤로 갈수록 좀 줄지만 전체 합쳐보면 대략 한 50문제 될 거예요. 영역별로. 그 정도 풀면 내신뿐만 아니라 내년도 3월달 모의고사도 웬만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